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차량 종류인 자동차 구입 또는 리스 또는 렌트에 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나 차를 구입하는 게 좋아? 아니면 리스하는 게 좋아? 렌트하는 게 좋아?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자동차 구입은 일시불이든 뭐 할부든 이거는 지급 결제의 방식이지 세법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뭐 일시불이든 카드 할부든 이건 다 자동차 구입입니다. 구입일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결제를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이러면 이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느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업무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이냐에 따라서 9인승부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9인승 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경차 1000cc 티코 같은 경차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 사이 단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나 화물차 뭐 이런 거는 공제가 되고, 운수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 이런 부가세 차 관련한 공제 사항은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체 차량 가액을 한꺼번에 비용 처리, 구입하는 연도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 이러면 그 해에 전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누기 5 하시면 4천만 원을 나누기 5 하면 800만 원, 연 800만 원을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의 경우는 방법이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 리스는 매월 일정의 금액을 계약서상 일정의 금액 정해진 거를 지급하면 됩니다. 운용 리스는 금융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 영역은 대표적인 면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거래처에서 주는 증빙은 계산서가 됩니다.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월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도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은 차량 가액 나누기 5 한 거를 또 나누기 12 하면 매월 비용 처리가 되는 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증빙 자료가 이렇게 세금계산서고 계산서고 다릅니다. 금융리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할 때 거래 명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금융리스를 한다 이러면 거래 상환 내역이 나와 있는 거래 명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리스는 운용리스랑 크게 차이점이, 운용리스는 차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월 받는 계산서를 비용 처리하면 끝나는데 금융리스는 소유가 우리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처음에 차량 가액을 자산을 잡고 그 금액만큼을 장기 차입금, 원래 금융리스 채무라는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데 이런 소기업들은 그냥 장기 차입금 같은 부채 계정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매월 상환하는 부채의 금액과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이렇게 매월 차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산이 우리 거래처 소유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와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세 같은 내역은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그 다음에 렌트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차량 번호판이 허로 불리는 게 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자동차 구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 공제 차량, 뭐 경차거나 9인승 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불공으로 공제를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공급가액 합친 부가세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뭐 차량 임차료로 비용 처리가 되겠죠. 부가세 공제는 못 받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 대표님들이 물으시면 위의 차이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비용 처리는 다 되니 그게 이제 뭐 임차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감가상각비로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점 설명을 드리고 제일 좋은 거 대표님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거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세무도 중요하지만 자금 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할부로 구입하시든 뭐 어쨌든 이런 거는 대표님이 최종 위에 설명을 들으시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외로 가끔씩 음식점이나 미용실 같은 곳에서 굳이 업무용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비용 처리를 위해서 리스 렌트를 아니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모닝을 차량 경차를 구매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고 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차가 왜 필요하냐 이런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중간에 안 끼고 직접 차를 운전해서 식자재를 구매하러 대형 마트에 가고 하니까 이거는 공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잘 설명을 드려서 부가세 공제를 경차의 부가세 차량 부가세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세무대리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대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